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커피 브랜드 이디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생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랜 시간 깊게 생각하고 영상 준비했으니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커피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시장을 호령하던 이디야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너무 쉽죠? 당연히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등의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공격적인 확장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가격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맛은 고만고만한데 2배가량의 웃돈을 주고 커피를 마실 사람은 많지 않겠죠. 여기서 짚고 싶은 점은 이렇게 저가 커피들이 공격적인 확장을 할 때 이디야가 별다른 전략을 펼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선제적 대응을 했다면 지금의 상황을 불러일으키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선제적인 대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우선 커피 브랜드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대응이었겠죠.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디야가 마음먹고 저가 커피의 가격에 맞대응을 했더라면 메가, 컴포즈, 백다방이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3,000여 개 매장을 운영했던 이디야는 대한민국 상권 곳곳에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가 브랜드들이 그 시장에 침투해 올 때 상권을 선점하고 있었던 이디야가 기존 단골 고객 이탈을 막고 시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가격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썼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서서히 스며드는 상황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찬반이 상당히 갈렸었겠죠. 그렇다고 원하시는 가맹점만 할인 행사하세요 라고 했다면 가는 이디야 매장마다 다른 가격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돈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디야 본부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부 대책을 가맹점에 제시를 했어야 했겠죠. 본부에서도 원두, 디저트 등에 대한 원가 대시를 시행할 테니 점포에서도 일정 부분 고통을 쉐어하자. 이 위기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트렌드가 된다면 우리 이디야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급격히 하락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맹점들에게 고스란히 크나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인지시켰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맹점의 지지를 불러일으킨 후 절대적인 수의 가맹점들을 저가 커피 브랜드들에 대한 가격 대응 전략에 동참하게 했다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극적인 가격 대응에 대한 액션은 나오지 않았었죠. 둘째, 이디야는 저가 커피를 기반으로 하는 서브 브랜드를 즉시 출시했어야 합니다. 이디야의 메뉴 가격대는 중가입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등장한 이후 트렌드가 되기 전까지는 스타벅스, 투썸, 커피빈 등 고가 브랜드들의 유일한 대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활성화되면서 고가의 대체제는 당연히 저가가 되어버립니다. 얼마 못 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나가 떨어질 거야 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의 판단은 기우였습니다.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본부의 원가 경쟁력은 강력해지는 박리담회가 있었거든요. 시장 지배력을 키워내면서 오히려 저가 커피 브랜드의 매출 영업이익은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디야가 저가 포지션이고 메가커피가 중가 포지션으로 나왔다면 오래가지 않아 다시 고객들의 발길은 이디야로 향했을 겁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평일에는 삼각김밥을 먹고 주말에는 파인 다이닝을 먹는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에 대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매한 포지션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죠. 저 역시도 평일에는 저가 커피를 주로 먹다가 주말에 스페셜티 커피를 먹으러 드라이브를 가기도 합니다. 퀄리티에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굳이 가격을 더 줘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디야가 그때 당시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저가 브랜드를 서브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당연히 상권 내 이디야 가맹점이 운영 중인데 저가 브랜드를 상권 내에 추가 오픈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디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저가 트렌드에 적극 대응을 위해 이디야의 서브 브랜드를 만들 예정이고, 기존 상권에서 이디야를 운영 중인 가맹점이 변경을 하게 될 경우 가맹비 면제, 간판 변경에 대한 일정 부분 본부 지원과 함께 기존 인테리어에 대한 레이아웃틀은 그대로 가져가 인테리어 발생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린다는 당근책 등을 제시하면서 기존 가맹점주부터 적극 설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선착순 100호점까지는 추가 파격 혜택을 통하여 스타트부터 끊었으면 어땠을까요? 브랜드 변경을 한 가맹점들의 매출이 대부분 올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면 매출이 오른 근거 자료를 만들어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제공을 했으면 됩니다. 그럴 경우 너도 나도 변경을 하려 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저가 포지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오랜 시간 다져놓은 중가 포지션 전략은 경쟁 강도가 낮거나 특수 입지의 상권에서는 굳이 저가로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명했겠죠. 또한 해외 진출을 선포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맞게 가격 포지션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기 좋았을 겁니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이디야였기 때문에 저가 브랜드의 공세가 시작되었을 때 방금 설명한 전략 실행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디야 신층 분석 2탄을 만들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탄에서 이디야의 과거 저가 대응 전략에 대한 아쉬움을 말했다면 2탄에서는 지금부터 이디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야 심층 분석에 대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